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맨하탄의 투팍 애비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뉴욕과 한국에서 제 클라이언트들에 이민 관련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한국에 DKL 파트너스라는 회사랑 얼라이언스 오피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텍스 문제나 그다음에 이민 전에 준비하실 뭐 한국 관련된 법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의 파트너사에 있는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민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USCIS의 새로운 공적 부담, 퍼블릭 차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8월 18일인데요. 오늘 이민 USCIS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영주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공적 부담, 퍼블릭 차지 규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에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어요.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회의 원래 의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혜택 의존 가능성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적 부담 심사를 받는가라고 물어보시면 원칙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시청자는 공적 부담 심사를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Non-immigrant visa applicant가 아닙니다. 비이민자들은 이 공적 부담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exam, 면제를 받는 캐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 UT 비자, 그다음에 와와 자격자, 그다음에 특별 청소년 주브나일 피티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TPS, 그다음에 군인 가족의 생존 배우자, 또 아프간, 이라크 특별 이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다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공적 부담 심사를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CIS는 무엇을 보고 이민국은 무엇을 보고 공적 부담 가능성을 판단할까요? 그 5가지 법적 요소가 있어요.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입니다. 여기 이제 공적 부담을 판단할 때는 I-864라는 재증 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게 정부 혜택 수령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노동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다음에 가족 구성. 부양 가족이 한 명인 경우랑 부양 가족이 5명인 경우랑 또 재정 상태에 따라서 공적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나 재정 상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가의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또 교육 및 기술. 이 사람이 배추러 디그리를 갖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하이스쿨 컬리지를 갖고 있는 거랑, 디그리를 갖고 있는 거랑, 어드밴스 디그리, 마스터 디그리, PhD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취업을 하거나 어떤 잡을 잡아서 자기를 부양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술 정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 9월 28일, 2026년 9월 28일 이전에는 현금 보조금, 장기 입원 등 아주 제한된 혜택만 고려합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수단을 공공 혜택을 고려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면 현금 보조, 푸드스탬, 주택 보조, 학자금 보조, 기타 저소득층이 받을 만한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CIS 이민국은 신청자의 전체 기록을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적 부담 때문에 이분이 이민에
불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 공적 부담 가능성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USCIS가 공적 부담 보조금, Public Charge Bond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일종의 재정적 보증 장치로 해서 개인이나 회사가 일정 금액을 USCIS에 예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 Public Charge Bond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 사람이 여지까지 받았던 어떤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이 사람 교육 수준이나 나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도 이 사람 5년 동안 이 사람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금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자기네들이 칼큘레이션을 하면 그만큼을 정부에서 공적 부담 차지 반드로 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납부하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됐고 한 달 후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요. 2026년 USCIS의 새로운 공적 부담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재정증명 증빙, I-864 보증인재 요건, 과거 혜택 기록 등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은 저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무실 아래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비디오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영주권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